다음으로 그 유체의 그 압력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압력 단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고체든지 액체든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유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은, 머큐리라고 하죠. 자, 수은에 대한 밀리미터의 높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토르라고 이렇게 토르, 그렇지? 자, 토르라고 이렇게 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자, 이 토르는 수학자 또는 이제 물리학자 인 이반제리스타 토리첼리의 앞자를 따서, 이 성을 따서 토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르라고 하는 것은 1mm의 수은 기둥이 가하는 압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 토리첼리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유체와 관계된 실험을 하다가 이 기압과 관계된 얘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을 했었느냐 하면, 자, 다음과 같이 1mm 되는 이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리관을 사용을 했는데 이 1mm가 되는 이 유리관에다가 수은, 굉장히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런 하지만 수은 액체, 이건 액체 상태인 것이죠. 예. 수은을 가득 채워서 이미 수은이 있는 요 유체에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보면 이 수은이 흘러내려서 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형상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공기가 누르는 압력하고 요 물체에서 내리는 그 공기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 이 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인 것이고, 내려온 요 부분은 다시 진공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요 내부에 있는 진공,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진공 상태가 된 이건 또 기체가 되겠죠. 자, 기체 상태인 이 진공의 압력이 차이 때문에 바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작용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요까지, 즉 수은 기둥의 높이인 760mm가 되는 높이를 1토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토르를 토르라고 하는 것은 760mm, 1m 되는 760mm가 되고, 그래서 760mm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유체가 뭐였냐면 머큐리인 Hg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 흔히 토르는 액체의 압력이라기보다는 기체인 경우에 대한 압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을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이 압력, 즉 이 토르하고 이 각각의 압력의 다른 압력 단위들하고 어떠한 이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계된 얘기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었던 이 압력 단위인 토르하고 그다음에 다른 압력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위들의 관계들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토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정의에 의해서 1mm의 수은이 수은 1mm 기둥이 갖게 되는 이 압력이 바로 1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공 상태의 기체의 압력을 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기둥이다. 예를 들어 수은이 아니라 물기둥 1mm의 물기둥을 갖고 한번 앞에 있었던 토리첼리의 실험을 그대로 해보면 약 13.5mm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부터 만약에 물을 넣었다. 물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상태가 바로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없는, 물을 채워넣고 뒤집어 놓으면 이게 물이라면 약 13.5mm 이 높이까지 물이 쭉 관을 따라 내려오다가 멈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압력의 단위인 이 물리량에서 보면 요 밑에 있는 분모의 물리량이 바로 면적을 나타내죠.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의 면적을 얘기를 하니까 면적에 대해서 이 다이는 CGS 단위기에서의 F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단위가 P에 대한 단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동력학이 아니라 정력학이죠. 정력학인 경우에 대한 압력의 정의, 압력의 정의. 자, 이거는 이제 유체가 아니라 고체인 경우가 되겠죠. 자,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 즉 또는 이제 강체와 관계된 얘기가 되겠으니까, 자, 강체인 경우에 대한 단위로 따져보면 이 압력, 액체의 압력 또는 기체의 압력인 유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 요 고체가 약 1.33 곱하기 10의 3승 9 per square centimeter 정도의 힘을 받는다 라고 하는 힘 정도를 갖는다. 1토르라고 하는 게 자,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단위로서는 이제 그 ATM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atmosphere라고 해서 이 대기압과 관계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자, 대기압의 단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중에 갖고 있는 밀도와 관계된 얘기로서 약 그 대기압과 비교하면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대기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태풍이라든지 뭐 아시아인 경우는 태풍이겠지만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어떤 장마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 구름의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흔히 뭐 대기압이 그 대기압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PSI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바로 이제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얘기를 할 때 이 PSI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이 PSI라고 하는 그 단위는 약 1토르에 대해서 1.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말하기 위해서 PSI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PSI라고 하는 이 단위가 비교적 이 자동차 타이어를 얘기를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압력에 대한 단위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물론 참고로 이 계절에 따라서 공기압, 타이어의 공기압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공기압은 그 차이를 두게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타이어에 보면 약 32 psi 정도의 공기압을 갖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타이어 공기압은 약 32 psi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타이어 압은 또 이거 쓰느냐면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쓰는데 뭐 소수점 이하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순히 우리가 쓰기 쉬운 자연수, 자, 자연수를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비교적 설명도 편리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이 실제로 자동차를 가서 타고 이 공기압 체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타이어에다 공기를 넣는 기기에 보면 PSI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1부터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겨울인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2보다 약간 낮게 공기압을 맞추고, 일반적인 경우는 32 정도가 되겠고, 또 실제로 보면 타이어 공기압 혹시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운전석이든지 조수석이든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2 psi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실제로 자동차도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스칼. 자, 파스칼은 마치 요 위에 있는 식과 거의 비슷하게, 이거는 단위를 다이는 CGS 단위계인 경우, 즉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인 단위계에서 주로, 즉 영국식 표현 단위라고 이렇게 단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스퀘어의 단위는 바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인 SI 단위계 즉 이제 미국식 단위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SI 단위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압력,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A분의 단면적 A분의 힘과의 비율이 바로 이제 정력학에서 P라고 얘기를 했고, 이 P의 SI 단위계에 대한 이 단위를 우리는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쓰지 않고 단지 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바로 1토르라고 하는 것은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10의 2승 파스칼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일기예보 같은 경우 아까 여기 어토모스피어인 ATM 단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파스칼 단위를 주로 쓰게 되는데, 뭐 태풍의 중심 기압은 몇 메가파스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건데, 아무튼 이 파스칼은 바로 이 압력의 단위이다라고 하는 즉 일기예보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체 압력 단위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토르와 각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압력과의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된 것이고, 자, 박스 안에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이제 대기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될 것이고, 이 공기, 우리가 지금 압력이,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대기압이 바로 1대기압. 그래서 이거를 1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의 압력이 1대기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높이가 되느냐면, 바로 압력이냐면 수은이 1mm 관에서 760mm까지 세울 수 있는 액체를 높일 수 있는 그 압력이고, 그리고 그 크기는 약 760 토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파스칼로서는 이제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많이 설명했던 것처럼 각각의 단위는 쓰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사용되는 이 단위가 각각 틀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체 내부에
다루는 그 유체와 관계된 거는 주로 토르하고 바로 파스칼 단위를 이용을 해서 주로 압력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압력 단위와 토리첼리가 처음 제안한 이 토르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이 박스 내부에 있는 1대기압,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중에 이 대기압은 약 수은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파스칼은 어느 정도 되고, 자,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압력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압력계가 되겠고요.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이 압력계는 이 컴프레셔라든지 또는 진공 장치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게이지가 이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요 계기판에 나오는 요 압력의 단위가 바로 좀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압력계 단위 중에 PSI 단위계를 이게 사용한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파스칼, 여기 보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압력과 관계된 이 값을 알 수 있는 이제 압력계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비번은 실제로 이제 이 일반 가스통 같은 걸 이제 본배라고 그러는데, 이제 본배에서부터 나오는 기체, 이 가스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자,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이제 압력계가, 에 대한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압력계에 대한 이제 계략도를, 살펴보면, 이제 그림, A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이 가스가 들어있는, 이제, 가스통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노즐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 가스를 이제 보내고, 그 필요한 양을 결정하는, 그래서, 필요한, 양을 결정시키는 게 바로 이제 이 압력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크게 되면, 가스가 양이 줄어들 것이고, 압력이 크게 되면 양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원리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가스, 이게 노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가스가 필요한 가스는 이 방향이 될 것이고, 요 나머지 있는,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선형 금속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 여기, 오일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일이, 요 안에, 자, 오일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 오일을, 이렇게 압력이,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일을 서로 밀고, 또는 이제 당기고, 이러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바늘, 게이지라고 하죠. 이 바늘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시켰다가,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압력계와 관계된 거는 여러 가지 압력은 이제 수은 압력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1대기압인 경우에 자, 760 밀리미터, 자, 수은이 약 760mm 요 1cm 관안에 높아졌을 때 이제 이 압력이라고,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내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공 중의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이게 수은이 내려갈 테니까 1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약 수은이 760mm 높이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요거 1대기압이든지 또는 이제 이 수은의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이 길이를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압력을 비교한 게 이제 수은 압력계가 되겠고요. 자, 방금 이제 앞에서 그림 사진에서 봤었던 그 압력계 원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 이런 열린관 압력계의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었던 가스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통에서 이제 밸브를 열게 되면 가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요 내부의 압력 때문에 요 기둥 안에 들어 있었던 오일의 위치가 압력이 이렇게 양이 많다면 요게 더 큰 힘으로 밀어내고 이 밀어낸 만큼 또다시 올라가게 되고 또 잠그게 되면 요 대기압에 의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 또다시 이제 수위란다. 이 오일의 높이가 변하게 되고 이 변하게 되는 거를 이제 여기에 부표 우리 바닷가나 해수욕장 같은 데 이렇게 떠 있는 그 바다 위에 이제 이게 스티로폼 같은 부표라고 하죠. 부표를 띄워서 요 안에다가 이제 바늘을 이렇게 연결시켜 두면 이게 오일이 줄어들게 되면 바늘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그리고 이 수위가 높아지면 다시 바늘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압력계의 원리하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압력계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압력계를 사용을 합니다. 압력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이 쉽게 말해서 각각이 다른 기체라면, 기체는 우리 유체 중에서 이제 기체를 보면 그 분자 간의 이 간격이 당연히 큰 게 있을 것이고 적은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분자 간의 간격이. 그러면 분자 간의 간격이 작거나 또는 크거나에 따라서 바늘이 이제 움직이는 이제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 오일과 이 오일과 그리고 각각 다른 이제 이 게이지, 이 눈금 게이지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우리 산소라든지 아니면 탄산이라든지 우리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혹시 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크기에다가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압력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압력계와 그리고 산소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라든지 여하튼 또 다른 가스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알곤 가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또 헬륨도 있죠.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이제 적어보면 헬륨 가스라든지와 관계된 거는 각각 다른 이제 압력계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산소라든지 또는 이제 탄산이라든지 알곤이라든지 그 헬륨 같은 경우는 가스가 비교적 이제 안정된 가스라고 해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밸브를 연다거나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폭발성이 있고 폭발성이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이 건물을 날릴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라든지 탄산이라든지 알곤이나 헬륨 같은 경우는 물론 폭발성은 있긴 있지만 그냥 우리 탄산음료 같은 걸 먹을 때 또는 이제 기구 같은데 열기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채워 넣는 그런 가스라든지 아니면 이 공중에 뜨게 하는 풍선에다가 넣는 그런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이제 안전한 가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나 아니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심히 가스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즉 이 각각의 분자들이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압력과 이제 깊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보는 것처럼 균일한 그 유체에서 압력은 이제 깊이가 같으면 어디에서나 항상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압력과 이제 깊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깊이가 같으면 어디서나 같다.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참고를 해보면 결국 이제 높이가 모양이 틀리지만 서로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자,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이제 물이 채워지는 이 높이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다 자,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근거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게 되면 우선 그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그 설명했던 식인데 자, 두 점 간의 즉 요 위 점 간의 그 위치 압력차는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봤지만 두 점 간에서의 압력차를 이제 보면 이 압력에 대한 차이가 바로 마이너스 로 GH 이 Y2 마이너스 Y1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H와 관계된 높이와 관계된 이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동 간의 거리의 P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압력에서 그 이동한 거리에 대한 그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큼 이제 그 더한 값이 바로 이제 압력의 변화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모든 액체 기둥의 맨 위면에서의 압력은 모두 대기압 P가 되겠습니다. 즉, 요 위에 모양이 틀리긴 하지만 요 면에서의 또는 요 수면에서 여기서의 면에 대해서 또는 요 네 가지 면에 대해서는 모두 대기압이 같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모든 액체 기둥의 바닥면의 압력은 P로 모두 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모양이든지 또는 이렇게 된 모양이든지 또는 이렇게 된 모양 모두인 경우에 대해서 P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와 P0의 차이는 여기에서 설명했었던 로즈 H, 이 로즈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고 이 H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액체 기둥의 맨 위에서부터 이제 바닥까지의 높이로서 이에 발생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양이 다 틀리긴 하지만 액체 기둥의 높이는 모두 같다는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 이 압력과 이 깊이와의 관계는 우리 두 점 간의 압력 차이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기가 되겠습니다.